시작하자마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대별로 가난하게 되는 최악의 선택은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돈이 내 인생을 통제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요즘 그 통제권을 가장 빨리 빼앗아가는 버튼이 있습니다. QLD TQQQ 매수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자산의 엔진으로 누르는 사람은 시간이 편히 됩니다. 반대로 이 버튼을 도파민 버튼으로 누르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더 가난해집니다. 돈은 그냥 돈입니다. 그런데 돈을 바라보는 내 태도는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같은 월급, 같은 나이, 같은 시장인데도 누군가는 자산이 쌓이고 누군가는 빚만 쌓입니다.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선택의 반복입니다. 먼저 20대, 30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연령대의 가장 위험한 선택은 소비로 정체성을 만들고 한 방으로 인생을 점프하려는 습관입니다. 집은 없어도 여행은 근사해야 하고, 차는 멋져야 하고, 배달은 기본이고, 카드값은 자동이체로 넘기고, 통장은 텅 빈 상태가 됩니다. 그 와중에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벌면 되지. 그런데 시장은 나중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은 더 그렇습니다. 레버리지는 실력을 2배, 3배로 키우는 게 아니라 실수의 대가를 2배, 3배로 키웁니다. 20대, 30대가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조금만 맞추면 인생이 바뀐다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소액인데도 비중은 과해지고 손실이 나면 더 세게 눌러서 만회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투자라는 이름의 감정 게임이 됩니다. 이 연령대의 해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첫째, 한방 기대를 줄이는 대신 자동 시스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만드셔야 합니다. 둘째, 레버리지를 하시더라도 기준은 본주로 보셔야 합니다. QLD, TQQQ를 보면서 공포와 흥분을 키우지 마시고 QQQ 흐름을 기준으로 단순하셔야 합니다. 셋째, 레버리지는 소액이 아니라 규칙으로 다루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는 분할, 손절은 감정이 아니라 조건, 비중은 계좌 생존이 가능한 범위, 이런 식으로요. 넷째, 소비는 줄이되 인생을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파민 루트를 바꾸셔야 합니다. 배달의 도파민을 끊고 매수의 도파민으로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파민 자체를 줄이고 내가 통제하는 성취 루트로 옮기셔야 합니다. 운동, 공부, 자격, 부업, 현금 흐름, 이쪽으로요. 다음은 40대입니다. 40대의 최악의 선택은 안정감을 착각으로 바꾸는 선택입니다. 직급이 올라가고 대출이 가능해지고 신용이 열리면서 나는 이제 괜찮다는 착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리한 대출, 무리한 확장, 무리한 퇴사, 무리한 투자, 이 4종 세트를 깔아버립니다. 여기에 요즘은 파이어, 조기 은퇴, 욜로의 유혹이 섞입니다. 즐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즐김이 미래의 체력을 갉아먹는 방식이면 결국 인생은 계산서로 갚게 됩니다. 40대가 QLD, TQQQ에서 망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벌만큼 벌었으니 레버리지로 빨리 불려서 시간을 사겠다. 이 생각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현실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시장이 좋을 땐 수익이 나고 그 수익을 내 실력으로 착각하고 비중을 올리고 생활비를 올리고 목표를 앞당깁니다. 그러다가 한번 크게 흔들리면 생활이 먼저 흔들립니다. 생활이 흔들리면 투자 원칙은 증발합니다. 그때부터는 돈이 내 인생을 통제합니다. 40대 해법은 이겁니다. 하나, 직장을 적으로 두지 마시고 자산 엔진의 연료통으로 두셔야 합니다. 둘, 레버리지 수익으로 인생을 설계하지 마시고 레버리지 수익은 인생의 옵션으로만 두셔야 합니다. 셋, 생활비를 고정시키셔야 합니다. 수익이 나도 생활비를 올리지 않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넷, 현금 쿠션을 두셔야 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시장이 아니라 내 심리가 나를 청산합니다. 다섯, QLD, TQQQ를 하신다면 매수 기준과 매도 기준을 미리 문장으로 박아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세가 꺾일 때는 신규 매수를 멈춘다. 회복 구간에서 일부를 정리해 현금과 안정자산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50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로 어려워집니다. 부모의 노후가 현재가 되고 자녀의 미래가 변수가 되고 내 건강이 불안해집니다. 이 시기에 최악의 선택은 무리입니다. 나도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걸요. 그래서 더 크게 벌고 싶어지고 더 빨리 만회하고 싶어지고 더 강한 확신을 찾아다닙니다. 그때 귀가 팔랑거립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선택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사기는 이 시기를 노립니다. 50대가 QLD, TQQQ에서 무너지는 패턴은 이겁니다. 손실을 보면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비중을 올립니다. 혹은 반대로 손실이 두려워서 바닥에서 던집니다. 둘 다 감정입니다. 50대는 회복 시간이
20대, 30대보다 훨씬 귀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한 방이 아니라 지키는 구조가 먼저입니다. 50대 해법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째, 투자 목표를 바꾸셔야 합니다. 많이 버는 목표가 아니라 절대 망하지 않는 목표가 먼저입니다. 둘째, 레버리지 비중을 계좌의 장식이 아니라 계좌의 위험 항목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셋째, 사기 필터를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빠르게 회복, 확정 수익, 손실 만회, 비밀 정보, 이 키워드가 붙는 순간 멈추셔야 합니다. 넷째, 관계의 붕괴를 가볍게 보지 마셔야 합니다. 이 시기 이혼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재정 붕괴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연금과 현금 흐름의 최소 바닥을 만드셔야 합니다. 매달 작은 돈이라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흐름이 사람을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60대입니다. 60대는 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현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는 의료비가 올라가고 경조사가 늘고 무엇보다 자식 리스크가 커집니다. 60대의 최악의 선택은 돈을 지키지 못하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QLD TQQQ로 한번 크게 흔들리면 회복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레버리지는 젊을 때는 변동성을 견디는 훈련이 될 수 있지만 노년에는 변동성이 곧 삶의 불안이 됩니다. 60대 해법은 단순합니다. 하나, 지키는 돈을 따로 분리하셔야 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예비비는 시장 밖에 있어야 합니다. 둘, 큰 변동성 상품은 재미가 아니라 위험으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셋, 가족에게도 원칙을 알려야 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것과 절대 지켜야 하는 것을 선으로 그으셔야 합니다. 넷, 체력과 재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가 곧 재정관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소비도 했고 투자도 흔들렸고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늦지 않습니다. 다만 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인생을 뒤집는 건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한 번의 구조 변경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QLD TQQQ는 결국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야 하나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제할 수 있으면 도구가 되고 통제당하면 독이 됩니다. 돈은 그냥 돈이지만 레버리지는 감정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통제 장치가 없으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QLD TQQQ를 할수록 더 단순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차트는 QQQ, 매수는 분할, 비중은 생존, 현금은 완충, 목표는 속도가 아니라 지속, 이 5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돈에 사로잡히지 않고 돈을 통제하는 능력은 어디서 오나요? 답은 의외로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인생의 목적에 두면 항상 불안합니다. 돈을 인생의 도구에 두면 선택이 차분해집니다. 같은 버튼을 누르더라도 나는 생존을 위해 누르는지 도파민을 위해 누르는지 그 차이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대, 30대는 소비 정체성을 끊고 자동 시스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40대는 직장을 버릴 계획이 아니라 직장을 활용해 구조를 완성하셔야 합니다. 50대는 무리를 끊고 절대 망하지 않는 구조를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60대는 지키는 돈을 분리하고 변동성을 삶으로 들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연령대 공통은 하나입니다. 돈이 내 인생을 통제하게 두지 마시고 내가 돈을 통제하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